이거 작약 종작 엄청나게 안 들어요, 이거. 아예 안 들어. 안 들어는 더 많아요. 여기까지는 잘 맺혀요, 그죠? 작약밭에 가보면. 근데 이 안에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종자에서 이렇게 뿌리기 내리고. 근데 종자 번식은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근데 집에다가 꽃보구를 나면 종자 갖다 뿌려놓으면 돼요. 그럼 100개 심어서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 뭐. 그렇지 않아요?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발화도 해보면은 온도가 제일 좋은 거는 발화 적정 온도가 20도는 돼야 된다. 인큐베이터에서 20도니까는 그때는 샤레 접시에다가 탈주면 깔아놓고서 20도 맞춰줘서 제 발화 잘 되는데 토양 중의 온도가 20도가 맞추려면 굉장히 뜨거워야 돼요. 지중 온도가 20도가 되려면. 그래서 볏짚을 덮는다든지 비닐 피복을 한다든지 해서 지온을 높여주는 건데 그래서 저 종자 저장은 노천 매장을 하는 것이 좋다. 노천 매장이 뭐예요? 그냥 갖다 내 바깥에 파묻는 건데 11월 5일 날 이거 볼 것도 없어. 뭐 처리를 하느냐 안 처리냐. 우리가 저기서 종자 팔아. 이게 이제 종자를 가지고 번식을 했을 적에 실생묘를 만들 때 한 번에 많은 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한 거죠. 종자 바르니까. 그 다음에 단점은 2, 3년을 육묘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2, 3년 동안 빨리 키우는 것이 돈이 되지 2, 3년 동안 묘를 만들면 장사꾼은 가서 묘를 팔아먹으면 돼요. 그 대신.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육묘상의 높이는 20cm에서 폭은 1cm 이런 식으로 다 묘상 만들어 가지고서 가을에 뿌리를 땅속에 작약 종자는 가을에 뿌리를 땅속에 내리며 봄에 지상부는 가을 동안에 심어 놓으면 뿌리 먼저 내리고 그러고 그 이듬해 봄에 슈팅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자를 8월 상하순 한참 뜨거울 적에 언제 치면 추석보다도 훨씬 전에 절에서도 그때 뭐 할 텐데. 그러면 한참 필 적에 이제 그러고 나서 8월 상하순에 이제 종자 받아가지고서는 9월 상순에 모래에다가 여기서 종자해가지고서는 모래에다가 한 달간 유지하라는 얘기는 이것도 경실 종자예요. 그래서 노천 매장이라는 것이 모래하고 섞어서 물 좀 주어가면서 그래서 습도를 유지시켜주면 한 달 정도 된 걸 갖다 이렇게 이제 갖다 파종을 하고 그때 이제 밀식 쪽으로 다 파종을 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볏짚을 덮어준다든지 이렇게 놓으면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걸 갖다가 1년 더 묵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종자 가을에 뿌리에 땅속 뿌리를 먼저 내리고 그 이듬해 봄에 지상부를 출현시킨다. 이 종자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1년생 묘가 여기 1년생 2년 놔두면 이만큼 오르고요. 3년 놔두면 내두가 여기서 분화가 되기 시작하면 3년 정도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여기 잘라 갖다 심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실생으로 다 번식을 했다고 해도 투자한 기간을 보면은 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하려면 어차피 저기를 해야 될 테고. 종자를 뿌려서 만든 것이 이제 그 9월 상순경에 종자를 채종해서 아까 8월 중하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달 동안 마르기 전에 이제 바로 하는 경우에 9월 달에 약간 8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한 달 동안 모래하고 충적 처리해뒀다가 9월 달에 심는 방법이고 이거는 9월 상순경에 직접 채종해서 마르기 전에 바로 파종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종자 마르지 않도록 젖은 물에 이건 아까 방법입니다. 뿌리가 나올 때 자리가 약간 볼록할 때 뿌리가 나올 자리가 약간 볼록할 때가 뭐냐면 종자가 물을 먹어서 조금 팽배해졌을 때 이렇게 좀 불었을 때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약간 볼록할 때 9월 상중술에 파종한다. 3 내지 6cm 흙을 덮고 가볍게 눌러준다. 가을때 지방계를 쓴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까 보듯이 이제 1년 해놓으면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묵히면 3년생 되면서 이 분주묘를 심었을 적에 활착이 불량하고 하는 그 원인을 보면은 병발생, 불량묘를 사용, 정식지 수분 부족. 제일 보면은 수분 부족하고요. 시기가 늦었을 때 꼭 사단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이 여기다가 저 몇 가지를 심었는데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시기가 제일 빨랐어. 우리가 4월 1일 날 개강해서 셋째 주에 4월 15일 날 했나요? 저거 심을 때가 4월 15일인가 심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는 그래도 제일 여기가 생육이 양호한 건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가서 노력 동원을 해주고 애정을 가지고 키웠기 때문에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이 보면 심을 때에 이 수분 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게 제가 이렇게 집어봤을 적에 토양 수분 함량이 한 70% 된다. 떡덩어리 같이 됐을 적에. 근데 그때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이 깊이 심는 종자 같은 거 같은 모르는데 영양체를 이렇게 놨을 적에는 지표하고 그 깊지 않은 경우에는 막 주물러 놓은 땅이 푸실푸실하기 때문에 증발은 빠르니까 더 빨리 마르죠. 안 건드린 땅보다도. 그래서 그때 저기 저 뿌리 심은 것들은 갖다 물을 좀 줬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내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심은 것들은 이렇게 덜 올라오는데 제대로 된 놈들은 뿌리고 뭐고 다 왕성하게 되는데 이게 심은 것들이 보면 이제 속에 썩어 있는 것들. 눈이 서너 개 붙어 있는 데들을 아까 저기 저 좋은 묘의 조건 있잖아요. 눈이 서너 개 붙어 있는 데들을 60g에서 100g 정도 크기로 잘라서 정말 사용한다. 이때 네드에 있던 뿌리는 이성적. 그리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러한 제때 못 심다든지 토양 수분이 부족했다든지 그러다 토양 수분이 저기 부족을 하다 보면 제때 발근이 못 되다 보면은 나오겠지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나중에 뭐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썩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나중에.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똑같은 거냐 그냥 합시다. 심는 것도 배수 잘 되는 거에서 비닐을 피복하는 게 제일 좋겠고 9 내지 10월 달에 심는 시기가 세근 발생이 많은 시기랍니다. 9월, 10월 달이가. 이때 심어서 일항은 높은 해서 60cm 일항에다 폭이 사이 40cm. 이거 오래 해야하기 때문에 뜨문뜨문 심어줘야 돼. 엄청 벌어져요. 이게 작약이. 그래서 10아르당 300평당 4, 5천 폭이 들어가는데 300평에 4, 5천 폭이 들어간다. 근데 비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연상을 못해. 참깨는 300평에 2만 폭이 들어가요. 2만 폭이. 그래서 4, 5천 폭이니까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안 될 거예요. 또 참깨 맛을 봤어야지. 이거 저기 저 10아르라 1000평방 아닙니까? 1000스퀘어미터잖아. 1000 나누기 4000 하면은 나오지 면적. 그러면 한 포기가 차지하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1평방미터에 5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1평방미터. 그럼 1평방미터는 그 한 줄로 심는다라면 3m 정도 되죠. 3.3이니까 한 줄로 심으면. 아니, 1평방미터니까 1m다. 그러니까는 사방 1m니까는 그 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4분의 1 잡으면은 1m, 한 4m 정도는 가는 거예요. 한 줄로 심으면. 그러면 4m, 그거 맞지, 계산이. 그죠? 1000평방에 5폭이니까, 5000폭이니까는. 그러면은 몇 센치 간격이 하나 심나. 계산하면 나와요. 뜨문. 그러니까 폭이 사이를 갖다가, 골 간격을 갖다가 60 정도 띄고, 한 50 정도를 심어줘야지 이 제식거리가 맞을 겁니다. 이거 이게 보세요. 이게 표준 시량인데 4, 2, 3, 8, 6, 9, 14, 20 갈수록 점점 왜 자꾸 크니까 덩어리가 커지니까 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래 심는 것들은 근데 인삼 같은 거는 6년을 둬도 비료는 안 줘요. 근데 이거는 계속 비대 번식을 하기 때문에 정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비료로 계속. 그 이제 보통 처음에는 배이 잘 들었으니까 기비료다 전부 전층 시비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해가 되면서 추비료다 전부 들어가야 되겠죠. 추비료다가 웃거름으로다가. 그래서 봄철에 땅이 풀릴 때하고 꽃 피기 직전에 반드시
추비를 줘야 된다. 7월과 9월은 세육대의 상태에 따라서 가감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일학 높이 이게 뿌리 뻗는 것들은 그냥 맨 땅에다 심어놓으면 아무리 로타리를 치고 트랙터를 들이댄다고 해도 작토층이 평균이 15cm, 20cm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만 해줘도. 그럼 이만큼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뿌리를 뻗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거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와사비 알잖아요. 와사비. 갈아서 먹는 거. 상어. 아니 상어가 아니라 어디 혓바닥에다가 가는 건데 그게. 근데 그 와사비는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옵니다. 이파리 그 와사비를 보면은 이파리 떨어져 나간 자국이 있어요. 인삼 내두처럼. 와사비 뿌리를 와사비 뿌리 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밑에 돌층에다 재배할 때 보면 이렇게 돌층에 받치기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더 못 커요. 그러니까는 위로 이파리가 이렇게 벌어지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파리 벌어지면서 위로 크는 거예요. 위로. 와사비는. 와사비.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특이하게 와사비 같은 거는 워터컬처 재배를 할 적에 위에 이파리가 이렇게 마주나게 하면서 크면서 이게 떨어져 나간 자리가 전부 가식 부위가 되거든요. 갈아먹는 부위가 되게 퍼렇게. 와사비 퍼렇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뿌리가 아니라 물에 퍼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밑으로다가 신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래도 못 들어가니까는 분기가 생기고 갈라지고 잔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항을 높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런 것이 감초도 그렇고 황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도 했고 황기 같은 거는 또 이철에도 구멍은 그냥 막 집채만큼 해서 하면 2m씩 이렇게 뻗게끔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항 높이를 맨바닥에다 평평한 데다 한 거 10cm, 20cm, 30cm 빨간색 칠한 게 30cm 정도만 높여주는데 30cm를 유지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비 한 번 오고 나면 흘러내리고 나면 자꾸 주저앉아 이런 것이. 그러니까 30cm를 유지하려면 처음에 긁어모는 거나 50cm는 돼야지 30cm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뿌리 길이도 제일 길고 굵기도 그렇고 달리는 개수도 그렇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높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근데 그 가능한 것이 피복을 해주면은 유실이 덜해요. 흘러내리는 것도 덜하고. 그래서 높이 치고 그 대신 탄탄하게 해서 이제 비닐 피복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일항을 높이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른 봄철에 묵은 줄기는 어차피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병균이 월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획을 해주는 게 좋겠고 월령잡초가 뭔지 아세요? 월령잡초? 월남, 월령, 나이를 먹어난 그 뭐 단연생 잡초입니다. 월령잡초라는 게 단연생 잡초. 그 자리에서 계속 나는 놈들 월령잡초. 그래서 출연기 봄철을 보면은 올라올 때 보면 아주 참 보기 좋다는 얘기 아까도 했잖아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1년생, 2년생, 3년생 되면은 한 포기에서 그냥 이만큼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만큼 그러다 이게 더 크면 그냥 이렇게 벌어지면은 자격 받고 잘 못 드나들어요. 꽉 우거지면 이렇게 넓게 심어도. 3년생 이후에는 아주 엄청 부드러워 이거. 요때 이렇게 굵은 데도 가서 만져보면 엄청 부드러운데 이 뚫고 올라오는 힘이 심은 후에는 비닐 멀칭을 검은 비닐로 씌워주고 싹이 올라올 때 되면은 저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 그래 거기 좀 뚫어주면 돼요. 그러고 꽃봉오리는 말이 쉽지 따기가 힘들어. 하도 많이 피기 때문에 꽃을 있는 대로 다 따져버리면 20-30%는 뿌리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품값 따지면은 꽃 따주는 것도 그러고 이게 한 3년생 되면은 꽉 차서 꽃 따라 드나들기도 힘들어요. 자격밭이라는 게. 수확은 3년 내지 4년 그게 3년 후에 캘 수도 있고 농사가 잘 됐으면 지상부 이거 올라온 줄기수 보면은 밑에 뿌리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원찮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근데 문제는 요걸 캐서 팔면은 요때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 3년에 캘 수도 있고 4년에 캘 수도 있고. 그리고 4년 1년 더 묵힌다고 해서 이건 더 늘어나요.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인삼은 3년 그래서 4년 가려면 한 15%더 주고 4년 그래서 5년 가려면 한 15%또 주고. 그러니까 굵어지는데 줄어 생산량이. 그래서 값이 비싸지는 거고 이거는 안 죽어요. 그 대신 포기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3년에 캐느냐 4년에 캐느냐는 엿장사 가위치기식으로다가 시세 봐가면서 오야가 결정하면 됩니다. 수확 시기는 10월 달에. 보통 이렇게 이제 만들어 쓰잖아요. 요새 그 철공소에서 이런 거 만들어 봐서. 이거 작약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 땅이 시커먼 땅이라서 시커먼 땅이라서 재배연수 요거 이제 나이테식으로 다 똑같이 그래요. 뿌리에도 나이테식으로 다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4년 정도 된 놈들은 이게 왜 줄기수 보면은 뿌리수하고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괜찮아요, 작약농사는. 그래서 이 닦아가지고서 이 세척기도 로컬로 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이 진짜 서로 비벼지게 해가지고서 껍데기 대충 뺏기고서 이렇게 저 말리는데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말려서 잘라서 봉지에 달아서 이제 팔죠. 그래서 농가에서 이것도 제약업체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가규격이라고 아마 인정을 해서 농가에서 500g씩 봉지에 담는 행위까지는 아마 지금 인정이 될 겁니다. 표준 제조 공정에 이런 식으로 전부 이걸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전문이병, 녹병 이렇게 봐서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몇 가지를 놓고 보니까는 요거는 허옇게 밀가루 꼈으니까 흰가루병이고, 여기 뿌리줄기인데 그래서 잿빛 곰팡이 색깔 자체가 곰팡이 핀 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잿빛이니까 이건 잿빛 곰팡이, 요건 러스트 녹병, 요거는 전문이병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그렇지 다 없애고 요것만 하면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병이 이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무늬 탄저는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탄저는 어느 작물에도 탄저병, 줄기썩음 이것도 선충된 배들고요. 전무늬 녹병, 검은 무늬 탄저, 줄기썩음, 뿌리옥선충, 검은 뿌리썩음, 여기도 역시 등록된 약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반감기를 감안을 해서 수확 21일 전까지만 치고 그 위엔 치지 말아라. 14일 전까지는 10월 14일 날 캘 것 같으면 9월 말일까지는 쳐도 된다. 그 뒤에는 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14일, 요거 치고 나서 14일 후까지만 가면은 여기에 있는 약 성분들이 분해가 돼서 거의 안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반감비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용 시기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지키면은 나중에 잔류농약을 분석을 하더라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 성분들은 다 물에 광에 의해서 수분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든 간에 이 분해가 돼서 휘산이 됐거나 이래서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고 이런 약재, 작약, 이병에는 이약 요때까지 이것만 지켜주면 괜찮은데 잘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 써보니까 안 들어. 꼬치에 쓰던 거 훨씬 더 잘 들어. 그러니까 그거 갖다 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에서 기술보다는 경험이 더 앞서가요. 항상. 그래서 농사 오래된 사람들이 고집이 훨씬 더 쉬워.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귀농 가서 배우는 사람들이 잘못 배우면 그 애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제 병해충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선행이 되는데 쉽진 않아요. 연작 피해를 재배 적지
연작 피해 줄이기, 배수 대책 쓰고 쉬운 것 같아도 쉽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수확 잔재물, 마른 줄기면 잎. 그러고 이제 생육 기간 동안에도 나는 이제 참깨를 옛날에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이병 개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바로 가서 그 뽑아서 가서 다 마놓고 태워야 되거든. 근데 못 태워. 솔직한 얘기가. 그냥 뽑아서 바깥으로만 내놓으면 다행이요. 그 자리에 그냥 뽑아놓으면 뭐래 그거. 안 뽑은 거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수확 잔재물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 보통 그 안에 포자들이 형성이 돼서 그 안에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서 쏙 후고 그러면 그 안에 다 거기 균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거기다 심으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수확하고 난 다음에 잔재물들은 대부분 걷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약재를 적기에 처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난황류만 좋아하지 말고요. 이게 난 농약 전공도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꽤 오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든 농약은 적용 대상 작물 및 병해충에만 그 농약의 그 봉지가 됐든 병에 있든 근데 전부 글씨가 작어. 그 읽어볼래도 안 보여. 나도 그 약을 몇 개 사다 보려면 돋보기를 쓰고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핸드폰과 찍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또 줄이 잘려. 그럼 이렇게보다 이만큼 해 또 이렇게 해서 또 돼.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전부 보면은 글씨를 작게 해놨어. 그냥 우리가 먹는 약도 그렇고 전부. 그 잘 안 읽어보니까 그냥 나중에 그거 잘 읽어본 사람들이 시비할까 봐서 그렇게 해놓는 게 일부러. 그러니까 약 뿌릴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라는 거. 엊그제 어디 갔더니 누가 글쎄 거기도 감초밭에 진딧물 좀 잡으라 그랬더니 약을 뿌리는데 왜 옛날에 그 파리약통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언제적 건데 그 속에 피스톤 들어있으니까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하는데 물이 찍찍 나가. 어린애 오줌 깔리는 거 마냥. 이게 분무가 되는데. 아이고 참 돈 많이 벌겠어. 근데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약 뿌릴 때는 바람을 등지고 그러니까 얼렁 들어서 뒷골에다 뿌리더라.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농약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은 등지고 안 하면 이거 탄 안 태워. 그건 너 뭐 가서 피곤한데 잘 씻고 나자. 나중에 피부 발진도 생기고 이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무병장수. 그 약 먹었으니까 병은 안 걸릴 테지. 식이해수 치국피적인 거 약에 다 붙어 있어요. 언제 몇 번 줘라 이런 거. 그거 진짜 잘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아침 저녁 바람 안 불 때 특히 제초제 같은 거 뿌릴 적에는 바람 부는 날 뿌리면 그냥 다졌다가 그냥 벌겋게 돼버립니다. 감기, 알레르기, 천식,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일 시키면 나 천식 있어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약 뿌리라는 거는. 그러고 이제 이 보면은 이 기공이 작물체의 이파리의 숨구멍은 밑에 있어요. 밑에. 대부분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모들이 있어요. 잔털들하고 사이에 기공이 밑에 있거든. 호흡하는. 그러니까 밑에도 이게 약이 잘 닿아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만 뿌려 다 그냥 뿌리면은 사실 방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밑근육에도 다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약대를 세게 놓고서 세레스 트럭에다 놓고 하는 것들은 약대 잘못 넣으면 이빨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농사 크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여간 아래쪽에 골고루 묻도록 줘야 된다. 비 오기 전날 해라.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전착제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같이 풀어서 하면은 비 오더라도 씻겨 나가지 않게끔. 전착제 나오네. 전착제로 쓰는 게 좋다. 뿌리가 왜 이렇게 병 들어서 그런 거고. 연작으로 인해서 하다 보면은 이 기형 뿌리 같은 것도 생기죠. 초작지 같은 건 깨끗한데 이라고 연작지에는. 그래서 연작지에다가는
바사미드라고 해서 토양 훈증제를 쓰는데 특히 인삼맛 같은 데다가 많이 쓰는데 이게 바사미드 훈증제 처리하기가 쉽질 않아요. 값도 비싸고. 그래서 요새 누가 이거 바사미드까지 써가면서 농사질 사람이 있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연작의 이화학성이 변화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염성 병균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작물에 우점하는 세균이 됐든 곰팡이가 됐든 그 수확하고 난 잔재물을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썩으니까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작물을 좋아하는 그 작물에 먹고 사는 병균, 병충 이런 것들이 자꾸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놈들 먹이가 되는 걸 계속 심으니까는 이화학성 변화도 문제가 되지만서도 이것은 토양 전염성 병원균에 증가하는 것이 연작 장애를 일으키는 더 큰 피해다. 이렇게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연작 장애 특히 이제 3, 4년씩 뿌리를 키워야 하는 것들은 연작은 가급적 피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피하는데 땅을 고를 때는 물 빠짐도 좋고 물 보수력도 좋은 땅. 그러니까 사질 양토 이런 데다가 부식질이 많은 땅. 그리고 내두사석 요만큼 붙은 거 지드란 거 말고 이런 거 골라 심고 그러면 간단해요. 그죠? 그러면 작약농사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잘 팔아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사를